생각한 오늘의 주제는 결국 이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 이 정보기관의 본질 내지는 역할에 비추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 내지는 기준점에 비추어 봤었을 때 어떤 식의 이 지금까지 있었던 개혁 논의들이 적절한지 혹은 부적절한지 여기에 대한 검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보의 중요성 내지는 이제 정보기관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자면은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이 정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는 매우 극단적인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고, 정보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결국 이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 역할을 갖다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지, 결국 이제 그러한 정보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정보기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정보기관, 국정원이나 혹은 그 이전에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악용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국민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이 정보기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있어서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권한을 축소하고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상반된 평가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거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딛고서 이제 오늘은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댓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다시금 더 손질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 손질과 관련해가지고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일단 그동안에 있어서 국정원에 대한 통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요구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조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한편으로서는 이 정보기관의 본질이 노출되지 않은 기밀 정보들을 갖다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익을 도모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악용되었을 때는 그 파괴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제하느냐, 즉 비밀주의라고 하는 것과 합리적 통제라고 하는 이 양자의 조화점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해서 결국 국회에서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조직을,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 국가정보원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뭐 그 내부 조직 같은 것들을 갖다가 통제를 하되 거기에 대한 비밀사항이 밖으로는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장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들은, 이런 정보위원회가 지금까지 과연 완벽하게 기능을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만약에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죠. 근데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그럼 이 국회 정보위원회가 했어야 할 충분한 통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애초에 국회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갖다 통제하기에는 권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활동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권한은 있었는데 실제로 그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운영상의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그걸 가지고서 그렇다면 이건 제도를 개혁해야 될 문제다, 아니 이건 제도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개선해야 될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보위원회 자체가 국가정보원의 어떤 그 기밀정보들을 다루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그 정보위원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은 외부로 많이 알려져 있지를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현행법상의 규정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논의들, 이런 것들이
이 운영의 문제로서 커버될 수 있는 것을 제도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닌지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을 약화시키자 내지는 무력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것은 국민들도 바라는 바일 겁니다. 한편으로서는 국정원이 과거 이제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는 걸 아무도 바라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도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국가정보기관을 원하는 국민들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합리적으로 통제되는 가운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혁 인지의 여부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서 몇 가지 현재의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일단 전제가 될 것은 한편으로서는 이 비밀주의, 정보기관의 속성상 그 활동의 내용이나 조직이나 심지어는 그것을 이제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널리 인정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보의 효율성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보의 통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정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옛날 첩보 영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접선하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됐고 지금도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른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식정보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어들이 정보유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국경을 가볍게 초월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뭐 딱딱 쪼개가지고 무슨 정보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예컨대 국내 정보냐 국외 정보냐를 갖다가 어떤 이 정보 요원들이 활동하는 지역만 가지고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 유통의 양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정보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중요시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보사회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이른바 정보의 바닷속에 계속적으로 축적됨으로써 그 바다의 크기가 더 커지는 이런 사회가 정보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있어서는 정보의 부족보다는 오히려 넘치는 정보 속에 있어서 정말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처음부터 쪼개놓고서 이게 어떤 정보다 이것은 뭐 관리 대상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유효한 정보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나누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갖다가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전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보의 신속한 처리에 효율적인 정보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의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라든지 뭐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다루던 기밀정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상대국가의 내부 정보와 관련된 것이었었고 일반 국민들과는 뭐 특별한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었지만 오늘날 뭐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주로 다루는 것들은 어떤 산업기밀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결국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 요인들 때문에 이것은 국가와 관련되는 정보 혹은 개인의 내지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 이렇게 쪼개서 보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의 이제 통합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보기관의 활동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 국회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제도 개선 혹은 이제 어떤 그 예산과 관련된 제도 개선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먼저 정보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설화 얘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전에 이재규 진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이 정보위원회의 상설화 경우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이제 상설화하게 되면은 결국 자주 모이고 자주 통제하겠다. 다시 말하자면은 국정원 통제의 빈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이제 통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이건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는 그 과정에서 어떤 기밀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혹은 정보와 국정원 사이에 있어서 아까 이제 어떤 이 줄서기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뭐 갈등이 생기든 유착이 생기든 이런 것들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점이 이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정보의 상설에 있어서도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과연 장점이 더 크냐, 단점이 더 크냐 여기 대해서 이제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었을 때 현행 국회법 제53조 1항에 따르자면은 이제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월 1회로 되어 있고요. 여타의 상임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이기 때문에 결국 정보위 안에서 이제 합의만 된다면은 뭐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1회냐 의무적으로 2회냐 그 차이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운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문제는 이 정보위원회 어떤 그 비밀 연락권 문제 뭐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됐었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비밀 유출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러고 말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해가지고서 법적 문제로까지 이제 비화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에 가서도 이건 뭐 어떤 직무 관련성, 직무 부수 행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명예훼손의 문제든 뭐 다른 문제든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보았었을 때 이러한 어떤 그 정보위원들에 있어서의 이 비밀유지 강화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뭐 그냥 처벌조항 두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 이제 효율적인 통제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점들도 이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봤었던 것들은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의 국정원 예산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국가정보원법 제12조 2항에 따라서 편성하는 예산이고 다른 하나는 이 같은 조 3항에 따라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이른바 비밀활동비입니다. 결국 앞에 것은 국정원 명의로 편성되는 예산이지만 이제 정보기관의 성격상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 규정을 둬서 이제 총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세부적인 것을 갖다 검토하고 예결위에서는 총액만으로 해가지고서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보위원회의 검토가 예결위의 검토를 가름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이랬었을 때 이제 국정원 예산이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 다만 이 어떤 기밀 유지를 위해 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결산의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이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이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민족 통제의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제하는 것은 이 국정원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예산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정보위원회에서만 검토하고 통제하도록 하고 있었을 때 이걸 아예 다른 국가기관처럼 완전히 공개하는 방안. 근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고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보기관 활동을 사전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고 뭐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카드를 모두 보여준다는 것은 경쟁에서 패배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바꿔보자. 전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국가정보법 12조 3항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 또는 대폭 소진을 함으로써 국정원 예산 중에 있어서 이제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서 감춰지는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랬었을 때는 이제 국정원의 활동 규모를 노출시킴으로써 어떤 이 기밀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이제 계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반면에 그걸 통해 가지고서 구체적인 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되느냐 이거는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법 84조 4항을 개정해가지고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정보위의 통제가 아니라 예결위 심사를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거치도록 하는 방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내용적인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었을 때 이제 이 예결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이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1년 임기지만 뭐 사실은 그 잠시 동안의 기간이고요. 위원 50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있어서 내용이 과연 기밀을 얼마 정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본다면은 차라리 정보위 내에서의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결국 중심에 서게 되는 게 이제 결산심사가 되는데 이건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들에 대해서도 이제 결산심사가 하는 비중은 예산심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이제 국정원만의 문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정원의 예산 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내지는 개혁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요것만 똑 띄어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뭐 다른 정부기관들과는 달리 별도의 결산 보고를 한다든지 혹은 분기마다 회계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안들이 나온 바가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서 뭐 다른 기관들에 대한 이런 예외 인정이 꼭 필요하냐, 그 원칙을 갖다 벗어나는 그런 예외라고 하는 것을 뭐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이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이 결산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개혁법상으로도 이제 절차상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대통령과 정보위원회에 의한 결산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외적인 제도보다는 내부적인 검토에 있어서의 실효성 내지는 뭐 필요하다면은 어떤 유능한 전문 인력들에 의한 어떤 심사의 보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비밀 유지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기마다 회계 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기관의 특성인 어떤 이 비밀 유지와 관련해서도 유용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도 또 문제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혁하고자 했었을 때는 이게 그냥 필요악이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은 과거에 이제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있어서는 아예 법 자체를 필요악으로 여기는 경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한때 자유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정부 자체를 갖다 이제 필요악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 없어도 좋은 것인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의 틀 안에서 국정원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교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재체제가 있어서 이제 권력의 손발로서 혹은 정치사찰이나 학원사찰을 통해서 권력의 기반을 다지고 권력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 행사에 앞장서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던 그런 정보기관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개혁을 통해서 제재를 찾고 있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이 국정원을 어떻게 자리매김시켜야 될 것인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정원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개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혁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과 방법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활동을 위축시키고 예산의 뒷받침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어떤 무력화를 초래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적은 결국은 국정원이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고 한편으로서는 권한 행사의 오남용을 갖다가 통제하면서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서 국정원의 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원 개혁 특유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이 전보다는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국가 정보기관이
되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때 이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이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